언니의 충격적인 고백이 모든 걸 시작했어요. 내 남편이 그쪽이 너무 커서 정말 힘들어.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던 저에게 털어놓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 댁에서 단둘이 있게 됐을 때였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가 언니를 대신해서 형부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언니가 왜 힘들어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달랐습니다. 5년간의 공백 후 느끼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언니의 남편이었고 저는 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지, 올해 45살입니다.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죠. 그때 언니가 제게 권했어요. 언니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요? 은지야,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 우리 근처로 와. 언니 박은희는 저보다 5살 위, 올해 50살입니다. 20년간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온 전업주부죠. 그 남자가 바로 김민우 형부. 올해 50살로 중견기업 부장입니다. 성실하고 듬직한 남자라는 게 주변 모든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요가 수업을 마치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언니와 함께 다니기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째였어요. 요가를 꾸준히 다니면서 언니도 저도 예전보다 건강해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언니, 오늘 자세가 많이 늘었네. 그래, 고마워. 언니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언니, 형부랑 애정 전선은 문제 없어?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어때? 순간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 말했나? 은지야, 언니가 컵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이 그쪽이 너무 커서 정말 힘들어. 뭐라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니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언니 그게 무슨... 20년을 참았는데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져.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매번 그 일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워. 하지만 남편은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미안해, 은지야.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언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완벽해 보였던 언니 부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 형부한테는 말 못해. 어떻게 말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카페를 나서면서도 언니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형부가 그렇게 클 줄이야? 언니가 고생하고 있을 줄이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고백이 계속 생각났어요. 5년간 잊고 살았던 그런 일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혼 후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했거든요. 그런데 언니 얘기를 들으니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일주일 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평소처럼 형부가 마중 나왔습니다. 은지야, 왔구나. 안녕하세요. 형부.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같은 형부인데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언니의 고백 때문일까요?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적인 체격이었어요. 키가 178cm 정도의 어깨가 넓었습니다. 회사에서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건강을 챙긴 덕분인지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였죠. 저 사람이 언니를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도우면서 형부를 슬쩍 관찰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든든한 형부였는데 언니 얘기를 들은 후로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남자로서 말이죠. 5년간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은지야, 접시 좀 날라줄래? 언니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응, 언니. 형부와 함께 식탁을 차리면서 가끔 손이 스쳤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의식이 될까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건 언니의 남편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식사 중에도 형부를 자꾸 보게 됐어요. 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20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의 편안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늘이 있었어요. 나만 아는 비밀 때문일까요? 형부, 요즘 야근 많이 하세요? 응, 연말이라 좀 바빠. 그래도 주말엔 시간 내려고 해. 떤니랑 데이트도 하고 순간 두 사람이 어색해했습니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요즘은 그냥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해. 형부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언니는 아예 고개를 숙였어요. 아, 그렇구나. 언니가 말한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색해진 거구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언니 부부의 문제. 그리고 나에게 생긴 이상한 감정. 5년간 봉인해뒀던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필 왜 형부를 보면서 그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형부가 생각났습니다. 언니가 말한 그 부분이 계속 궁금해졌어요. 나쁜 은지야. 이런 생각하지 마.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언니의 고백, 그리고 형부에 대한 새로운 시선, 모든 게 뒤섞여서 복잡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내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5년 만에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갑자기 왜? 민우가 일찍 들어온대. 셋이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애원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혹시 부부 사이의 어색함을 제가 완충해주길 바라는 걸까요? 알겠어, 언니. 몇 시에 갈까? 6시쯤 와. 고마워. 은지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형부를 만나게 되는군요. 이상한 감정들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처럼 입고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결국 조금 더 신경 쓴 옷을 선택했어요.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별건 아니지만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었습니다. 왜 이런 옷을 고른 거야?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12월 말 한겨울이라 추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추웠어요. 언니, 왜 이렇게 추워? 아, 은지야. 미안해. 오늘 아침부터 보일러가 고장났어. 언니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수리기사가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럼 우선 전기장판이라도 켜놓자. 사실은 나 병원에 가봐야겠어. 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픈데? 어제부터 복통이 있었는데 오늘 더 심해졌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수리기사가 와야 해.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하잖아. 그렇긴 했어요. 아무도 없으면 수리를 못하죠. 형부는 언제 와? 7시쯤 올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언니 먼저 가봐요. 언니가 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정말 추웠어요. 전기장판을 켜고 담요를 덮었지만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형부가 오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이상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꾸 형부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가 말한 그 부분이 계속 궁금했어요. 정말 그렇게 클까? 아,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꾸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6시 30분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지야, 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왔네요. 형부 일찍 오셨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났어. 그런데 은희는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형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 둘이 수리 기사를 기다려야겠네. 네, 원니가 7시쯤 온다고 했어요. 이 추위에 고생이 많아 형부가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양복 차림의 형부를 가까이서 보니 더욱 남성적으로 보였어요. 어깨가 정말 넓었습니다. 수리 기사 연락은 없었어? 아직 없어요. 답답하네.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 형부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오늘은 늦을 것 같네. 일단 우리라도 따뜻하게 하자. 형부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따뜻한 거라도 마실까? 좋아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따라가서 보니 형부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부도 커피 내릴 줄 아세요? 이 정도는 해야지. 20년 살면서 배운 거야. 웃으며 대답했지만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와의 관계 때문일까요? 설탕 넣을까? 네, 조금만요. 형부가 커피를 젓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커서 컵이 작아 보였어요. 그 손으로 언니를. 또 이런 생각이야.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닿으면서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도 느꼈을까요? 아니면 나만의 착각일까요? 거실로 나와서 마주 앉았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나란히 앉으니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언니가 항상 중간에 있었거든요. 은지야, 요즘은 어때?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외롭겠어. 형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부는 어떠세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형부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나도 뭐 그냥 그래. 대답이 애매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리 기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보일러 수리 왔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형부가 수리 기사를 안내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드디어 난방이 들어왔어요. 다 됐습니다. 앞으로 문제 없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수리 기사가 가고 나서 집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네. 형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도 곧 올 거고요. 그런데 은희 연락 안 왔네. 내가 전화해 볼게. 형부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통화 후 돌아왔습니다. 검사를 더 받아야 한대. 늦어질 것 같아. 많이 아픈가 봐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해보자고 하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었어요.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해요? 우리라도 먼저 먹을까? 냉장고에 뭐 있나 보자. 형부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들이 꽤 있었어요. 간단하게 볶음밥이라도 해 먹을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둘이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좁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다 보니 자꾸 부딪혔습니다. 형부의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의식이 되지?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은지야, 위쪽 찬장에서 그릇 좀 꺼내줄래? 어느 거요? 저기 맨 위쪽 큰 접시 발끝으로 서봤지만 닿지 않았어요. 키가 작아서 힘들었습니다. 아, 미안. 내가 해줄게. 형부가 내 뒤로 와서 팔을 뻗었어요. 순간 형부의 몸이 제 등에 밀착됐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그리고 언니가 말했던 그것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안해. 형부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의 감촉이 계속 생각났어요. 언니가 왜 힘들어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나쁜 생각하지 마, 은지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기된 감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 그 순간 때문에 어색해진 거죠. 하지만 어색함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도 흘렀어요. 맛있네요. 응이 잘 됐다. 이 형부도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형부가 전화를 받았어요. 응, 그래? 알겠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은희가 10시쯤 온대. 아직 검사가 안 끝났나 봐.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아직 1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전 이제 집에 갈까요? 아니야. 기다려봐. 은희도 내가 있으면 좋아할 거야. 사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한 감정이지만 형부와 더 있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TV를 켰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옆에 앉은 형부만 자꾸 의식됐거든요. 은지야. 네. 내 언니 얘기 좀 해도 될까?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요즘 은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역시 알고 있었군요. 언니가 말한 문제를 형부도 느끼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서도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형부의 목소리에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겪는 위기인 것 같았어요. 언니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나도 느꼈어. 형부는 연니한테 직접 물어보셨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 남자들은 역시 둔감하네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은지야, 너는 여자니까 은희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곤란한 질문이네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요. 여자는 복잡해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 20년을 살았는데도. 형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혹시 그런 일 때문일까요? 그런 일. 부부간에. 그런 일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형부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그런 일이 뭔데? 너무 격렬하거나 하면 여자는 힘들어할 수 있어요. 돌려서 말했지만 의미는 전달됐을 거예요. 형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걸까? 여자는 남자보다 민감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이런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더욱 끌렸습니다. 천천히 배려하면서 하셔야죠. 배려를. 여자가 원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이 대화하면서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형부와 나누고 있다니. 은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는 거야. 갑자기 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나는 요즘 외로워. 형부가 갑자기 고백했어요. 은희와 같이 살면서도 외로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도 형부도 둘 다 외로워하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형부, 미안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형부의 속마음을 듣게 되니까요. 은지야,
너는 참 착해. 그런가요? 응, 은희가 늘 그래? 은지가 착하다고 언니 얘기가 나오니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언니의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형부도 언니를 많이 사랑하시죠? 당연하지.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럼 언니랑 대화를 더 많이 하세요. 그래야겠어? 고마워, 은지야. 형부가 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움의 표현이었겠지만 순간 전기가 흘렀습니다. 형부도 느꼈는지 깜짝 놀라며 손을 놨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온몸으로 전해졌거든요. 5년간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났어요. 남자의 따뜻한 손길. 그것도 언니의 남편 손이었는데. 은지야의 형부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깊었어요. 네. 너도 나처럼 외로워하는 거야?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대답하면 안 될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요. 5년이나 정말 힘들었겠어? 형부도 힘드시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없는 거실에서 단둘이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지야, 나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형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너를 안아주고 싶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형부,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야? 네. 그럼 우리 지금... 형부가 내 얼굴에 손을 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나도 알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둘 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니 대신 형부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의 고통도 덜어주고 싶었고 형부의 외로움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욕망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은지야, 형부가 내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어요. 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언니의 남편이라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키스가 깊어질 때쯤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여보, 나왔어.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떨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빨리 형부가 옷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나도 급하게 머리를 만졌습니다. 언니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고생했어. 둘 다. 언니 괜찮아. 많이 아팠어? 응애 별거 아니래? 스트레스성이었나 봐. 언니가 소파에 앉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언니 남편과 입맞춤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고했어. 여보. 은지도 고마워. 언니가 자연스럽게 형부 옆에 앉았어요. 20년 부부의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나에게는 고통스러웠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형부와의 입맞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우면서도 기대됐어요. 완전히 금기된 감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부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나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밤 형부의 따뜻한 손길.
5년간 잊고 있던 감각들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자꾸 그때를 떠올렸어요. 나는 정말 나쁜 여자야. 언니를 배신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다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거든요. 이혼 후 5년간 죽어있던 감정들이 깨어났습니다. 그것도 하필 언니의 남편 때문에.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형부에게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목요일 오후에 형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나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형부.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요? 내 집 근처 카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일까요? 그날 밤 일에 대한 얘기일까요? 알겠어요. 몇 시예요? 지금 가능해? 네,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부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고디였습니다. 은지야, 지난번 일. 역시 그 얘기였어요. 잊어버리자고 말하려고 왔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 반대야. 이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못 잊겠어. 형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너 생각만 했어.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형부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 같아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정말이야? 내일 계속 생각났어요. 형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알아요. 은희를 배신하는 거야. 맞아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 번만 더 만날까? 형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리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서요? 그런데도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거죠? 내일 은희가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간대. 몇 시예요?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집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무도 없을 거야. 이 형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나를 원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이야? 네, 약속을 잡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연희한테 미안한데,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내일이면 형부와 단둘이 있게 되는 거니까?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옷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너무 야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아쉽고. 결국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검은색 니트 원피스였어요. 몸에 적당히 맞으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년 전보다 성숙해 보였어요. 혼자 산 세월 동안 스스로 챙겨온 운동과 생활 습관 덕분일까요? 예전보다 건강해 보이고 오히려 더 여성스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언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만남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왔구나. 형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들어와. 이 집안은 조용했어요. 언니가 없으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커피 마실래?
네, 같은 질문이었지만 어제와는 의미가 달랐어요. 이제는 둘 다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색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은지야. 네. 후회하지 않을까?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형부가 보고 싶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형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래? 계속 내 생각만 했어. 손을 잡고 있으니 전기가 흘렀어요. 5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은지야, 형부가 내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남자의 품이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했던가요? 이상해. 내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언니를 배신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 오후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5년간 목말랐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형부 역시 언니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에서 해방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언니가 말한 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5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적응이 됐어요. 아니, 적응을 넘어서 좋았습니다. 언니와 달리 나는 달랐던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다르면 몸도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형부도 놀란 것 같았어요. 은지야, 정말 괜찮아? 중간중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더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나고 나서는 극심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우리 정말 나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 형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연희한테 미안해요. 나도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지, 형부가 물었어요. 그래야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다시 하고 싶었어요. 이런 감정을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뭐해? 집에 가는 중이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언니의 밝은 목소리가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언니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미안, 언니, 오늘은 좀 피곤해. 그래, 알겠어. 푹 쉬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를 어떤 얼굴로 봐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감정을 끊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 형부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버렸거든요.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형부와 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요즘 제가 자주 놀러 온다며 좋아했습니다. 은지가 자주 와서 좋아. 외롭지 않고 언니의 순수한 웃음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나는 지금 언니를 속이고 있는데. 언니 미안해.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형부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은지야,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어? 어디서요? 회사 근처 호텔. 점심 먹고 잠깐 호텔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만나자는 거네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모를 거야? 조심할게. 알겠어요. 다음 날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형부는 정장 차림으로 왔어요. 회사 일정 중간에 시간을 낸 거였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아니요.
그럼 룸서비스 시켜서 먹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네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형부가 나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이번에는 죄책감보다 그리움이 더 컸어요. 형부가 없는 일주일이 너무 길었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 알아요. 점심시간이니까 2시간 정도였겠죠? 하지만 충분했어요. 서로를 그리워했던 시간을 채우기에는. 은지야,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 형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들킬 것 같아서 그 생각은 나도 했어요. 이런 관계를 계속 숨길 수 있을까? 그럼 그만둘래요? 아니야. 못 그만두겠어.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응,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때로는 호텔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언니가 모르는 시간들을 이용해서요. 형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5년간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뻐진 것 같았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언니와 함께 있을 때는 더 그랬어요. 은지야,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응, 뭔가 여자다워졌어. 좋은 사람 생겼어.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야, 언니. 그냥 운동하고 관리해서 그런가 봐이 거짓말이었어요. 좋아진 이유는 형부 때문이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달라. 행복해 보여. 행복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언니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형부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은지야, 요즘 은희가 나한테 더 잘해. 어떡해요? 전보다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일도 거부하지 않아. 그런 일이라니 부부간에 그런 일 말이었겠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긴 한데 왜 갑자기 그럴까 싶어서 이상했어요. 언니가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혹시 우리 관계를 의심하는 걸까요?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죠?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불안했어요. 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형부, 우리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래야겠어?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런데 정작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한번 맛본 감정을 끊기 어려웠거든요. 형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은지야, 나 요즘 이상해. 어떡해요? 너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언니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숨어야 했습니다. 형부, 우리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 좋아.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래는 걱정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됐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면서도.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언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평소처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어요. 형부와의 관계를 숨기는 게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형부와 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언니가 형부와 저를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웃음. 우리 민우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언니가 형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형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은지는 내가 가장 믿는 동생이고 이번에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두 사람이 바로 언니를 배신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정말이야? 나에겐 둘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했어요. 민우는 내 남편으로서 완벽하고 은지는 내 동생으로서 완벽해. 형부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넘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상관없어. 둘만 있으면 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것 중 가장 큰 죄책감이었어요. 언니가 우리를 의심한다면 오히려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니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요즘 민우가 더 다정해졌어. 언니가 형부를 보며 말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더 자상해지고 형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와의 관계 때문에 언니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거였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은지도 요즘 자주 와줘서 고마워. 이번에는 저를 향한 말이었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자주 놀러와줘서 정말 좋아요. 나는 언니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는데. 형부를 만나러 온 거였는데. 언니의 밝은 표정이 가슴을 훅 팠어요. 우리가 언니를 배신하는 동안 언니는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때 형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 회사에서 온 것 같은데? 형부가 거실을 나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어요. 사실 말이야. 언니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요즘 민우랑 관계도 좋아졌어. 형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좀 힘들었는데 언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요즘은 괜찮아. 민우가 배려해주는 것 같아. 형부가 나와의 관계에서 배운 걸 언니에게 적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죄책감 때문에 언니를 더 아끼려고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워. 언니가 우리 손을 각각 잡았어요. 내가 정말 복받은 여자인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언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급하게 자리를 뜨고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언니의 순수한 신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절절히 깨달았어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너무 추해 보였습니다. 언니를 배신하는 나쁜 여자. 그동안 합리화했던 모든 이유들이 무너졌어요. 형부의 외로움도, 언니의 고통도, 내 욕망도 모든 게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을 때 형부의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언니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은지야, 괜찮아. 얼굴이 빨갛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후 형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다음 날 오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의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가장 믿는 동생, 완벽한 남편이라는 말들이. 어젯밤 잠을 못 잤어. 형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무거운 공기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이제 그만해야겠어.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형부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어제 은희를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 형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의 순수한 신뢰가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서로에게 중독되어 있었는데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일까?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까? 카페를 나서면서 형부가 잠깐 나를 안아줬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이니까 상관없었어요. 고마웠어, 은지야. 저도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2달의 뜨거웠던 감정이 언니의 절대적 신뢰 앞에서 무너진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형부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언니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견딜 수 없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5년간 억눌린 욕망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 돌이켜보니 형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좋아하는 음악도, 취미도, 꿈도. 우리가 나눈 건 대부분 몸짓뿐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언니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신기루, 금기된 것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앞으로 언니를 어떤 얼굴로 봐야 할까요? 이 비밀을 평생 혼자 간직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진짜 사랑이든 착각이든 상관없어요. 언니의 행복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견딜 만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형부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언니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컸거든요. 가족 모임은 여전히 있었어요. 1달에 1~2번씩 언니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까 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형부와 저는 서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편했어요. 형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가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언니가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혹시 뭔가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단순한 관찰일까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언니는 계속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런 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배신한 동생을 모른 채 걱정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곳을 떠나기로. 언니, 나 이사 생각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말에 언니가 놀랐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려 하느냐고 물었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형부를 마주쳐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난 일들이 떠오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실수할 것 같았습니다.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뭔가 티가 날 것 같았거든요. 언니가 많이 아쉬워했어요. 자주 못 볼 텐데 꼭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끔 놀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언니는 여전히 슬퍼했어요. 20년 넘게 한 지역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멀리 간다니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곳에 더 있으면 언니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았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지난 일들을 정리했어요. 형부와 함께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했었거든요.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었어요. 형부의 따뜻한 체온, 처음 키스했던 그날 밤, 호텔에서 보낸 오후들.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미워해야 할 기억인데 그럴 수 없었거든요.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때는 행복했었으니까요. 5년간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되찾았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언니와의 관계에 금이 갔어요. 겉으로는 티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평생 언니를 속이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형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모든 게 너무 무거웠어요. 이사 가는 날 언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주 연락해. 은건이도 옷짧은 대화였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저를 걱정해 줬거든요. 차가 출발할 때 백미러로 언니를 봤어요. 혼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모든 게 신선했어요. 하지만 가끔 외로울 때면 지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형부와의 뜨거웠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아픔. 과연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언니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더 치열하게 고민했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조금 후련했어요. 내가 한 일이 완전히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구나. 적어도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언니와는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했어요. 요즘 어때? 좋아. 민우랑도 잘 지내고 형부 얘기가 나와도 이제는 덤덤했어요. 정말 끝난 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일이 꿈 같아요. 형부와의 금기된 사랑. 짧았지만 강렬했던 2달을 후회하냐고 물어본다면 복잡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배운 것도 많았거든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금기된 사랑은 이제 정말 추억이 됐습니다.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으로.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